Hi everyone. 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강의실에서 얼굴을 만나 뵙고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안타깝게도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사태가 진정되고 네, 학교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강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1주차 실습을 진행을 하고 과제를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네, 그래서 1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혹은 1시 두 개 분반이죠. 공사 분반은 네, 오전 9시 수업이고 네, 공공 분반은 오후 1시 수업입니다. 네, 강의실은 네, 501호라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강의실 중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에요.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인데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가장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때에는 강의실이 제일 크고 사람 수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동만이고요. 네, 연구실은 공학관 521-1호에 있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는 sarum@cu.ace.kr 네, 이고요. 네, 전화번호는 053-850-2755입니다.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 강의 지원 시스템 lms.cu.ac.kr에 접속하셔서 네, 여기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과목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실시간으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 알람을 보고 제가 들어가서 답변을 바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이면 바로 달아드릴 테고요. 간단한 질문이면 뭐 스마트폰으로도 답변을 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얼마든지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고 반드시 PC에서 답변을 달아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루 이내에 모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강의 정보는요. 네. 우선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출석이 10%, 그 다음에 숙제가 20%, 그 다음에 수업 태도가 10% 해서 총 100%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들이 네, 30점 만점, 10점 만점, 20점 만점으로 환산돼서 다 더해서 100점 만점의 성적으로 환산이 돼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숙제 모두 열심히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재는요. 네, 소프트웨어 프랙티컬 잉글리시,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라고 하는 책을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인피니티 북스에서 출판이 됐고 새로 출간이 된 책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아마 예스24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학교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학교 구내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스케줄입니다. 네. 이번 학기 강의에는 첫 주차는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네, 인트로덕션. 이 과목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영어로 된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볼 거고요. 3주차에는 우리 분야, IT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나 관용어들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자 라고 하는 챕터를 진행을 할 거고요. 4주차에는 Stack Overflow라고 하는 Stack Overflow knows anyth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고 에러를 만나거나 할 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달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사이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한글화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하면 참 좋겠지만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다 실패로 돌아갔고, 네, 지금 현재 영어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접속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전공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여기에서 나오는 영어들이 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관련된 정보를 찾고 어떠한 에러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주차에는 Searching Information at Wikipedia 해서, 위키피디아라는 건 위키라고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어 위키도 존재하고 나무 위키도 존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검색을 하고 싶으실 때 이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해당 정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위키피디아는 일종의 사전입니다. 네. 근데 전문가 집단이 몇 명이 모여서 만든 사전이 아니라 누구나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도 빠르게 수집이 되고 수정이 되고, 다양한 출간되지 않은 정보들도 다양하게 여기에서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만능 백과사전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트렌드한 것들도 여기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어 위키랑 영어 위키를 한번 페이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어 위키에 비해서 영어 위키의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를 사용을 하면 좀 더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위키피디아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살펴볼 거예요. 그러고 나면 6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 그리고 만든 프로젝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들, 그리고 인턴 활동한 것들, 뭐 이런 모든 정보들을 잘 관리를 하고 이것을 이력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커리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물론 링크드인은 한국어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나 뭐 외국에서도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링크드인을 영어로 써야 되죠. 그리고 이력서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나 수업들도 다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여러 개발자들과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에도 영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어로 링크드인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 링크드인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6주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주차에는 English Manual Reading 해가지고 영어로 된 매뉴얼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API 문서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샀을 때 컴퓨터 설명서, 뭐 샤오미 배터리를 샀을 때에도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 때 뭐 부품들에 대한 스펙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이러한 매뉴얼들을 읽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매뉴얼을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매뉴얼의 종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시행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중간고사는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다 진정이 돼서 최소한 이때까지는 다 진정이 돼서 8주차부터는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 돼서 얼굴을 보고 시험을 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에 9주차에는 Tips to Improve Your Programming Skill,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스킬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살펴보아야 되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영어로 살펴보겠습니다. 10주차에는 How to Read Software API Document, 그래서 첫 번째로 자바 도큐먼트를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실 텐데요. 그래도 이 자바 다큐먼트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서, 설명서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문서를 보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다른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API 문서들을 읽고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야 되는구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독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아두이노 API라고 하는 아두이노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간에 비교과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API 문서들을 영어로 되는 API 문서들을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주차에는 What is GitHub? 해서 GitHub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코드들을 다 올려서 버전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소스코드들을 다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소스코드를 보고 거기에 어떠한 작업을 수행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사이트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고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며 여기에 정보를 올리는 방법, 읽는 방법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Understanding Data Sheet입니다. 이 데이터 시트는 하드웨어의 상세한 스펙 정보들을 읽을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온도계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온도 센서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온도 센서는 15도일 때 값이 60이 나온다. 이런 정보들이 데이터 시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값이 60이 읽으면 지금 15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혹은 습도 센서도 있고 요즘 이제 곧 봄이 오니까 미세먼지 센서나 먼지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에도 이 센서들이 각각 어떠한 상태일 때 어떠한 정보값들을 보내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읽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주차에는 English Papers Read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pers 하면 종이 혹은 신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논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논문.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읽는 방법. 왜 영어로 된 논문을 읽느냐? 최신 기술은 다 영어로 된 논문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것들, 딥러닝 이런 것들 되게 인기도 많죠. 텐서플로우 이런 거. 거기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새로운 연구를 진행을 했으면 나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논문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 지식들은 영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을 읽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 정말 어렵고 복잡한 영어 논문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배 학부 4학년 때 작성한 영어 논문을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수준의 영어 논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주차에는 만약에 이제 보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메이크업 클래스에서 보강을 하는 보강주입니다. 그래서 휴강이 있었던 경우에 보강을 해서 한 주씩 밀려서 15주에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16주에는 기말고사를 치고 수업을 종료를 할 거고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몇 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최소한 4주차까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나 실습과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이 되면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영어를 읽어볼 수 있는 실습들을 진행을 하고 한 2, 3주에 한 번씩 과제가 나가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의 소개였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What is English to you? 여러분들에게 영어는 무엇인가요? 영어란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적어도 6년 동안 우리가 영어를 배웠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또 영어를 좀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거의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인 만나면 아직 떨려요. 그죠? 말도 잘 못하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영어는 맨날 어렵고 두렵고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영어가 어렵고 두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 두려운 거?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사실 영어는 단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간 살아오면서 한국어를 쭉 써왔으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거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 5살 이때 한국어가 완벽했을까요? 네.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한국말로 말하는 게, 완벽하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단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 외로 또 영어에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야일까요? 바로 게임 분야. 여러분들 롤 많이 하시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리그 오브 레전드, 바텀라인, 탑라인, 센터, 네, 다 영어네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리그, 아 무슨 뜻인지 알고, 레전드, 아 전설, 영웅, 네, 아 영웅들의 리그, 전설들의 리그, 아 바텀라인, 아 바닥으로 가는 거, 탑라인 위쪽으로 가는 거, 아 센터라인 중앙, 미들라인 중앙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어떤 게임을 하셨던지 간에 게임에서 50%는 대부분 영어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용어들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해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오랜 시간 경험을 한 사람들의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많이 알면 그만큼 더 해당 영어를 구현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당 단어들을 공부하고 익숙해지면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영어들은 실제의 영어보다는 우리 전공에 특화된 영어들이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문서를 읽는다거나 도큐먼트를 읽는다거나 새로 릴리즈된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를 읽는다거나 혹은 관련된 자료를 구글에서 찾아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영어가 되게 낯설고 무섭고 혹은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자꾸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Which IT words do you know? 여러분들이 IT와 관련된 단어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IT와 관련된 용어들 혹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영어일 거예요. 윈도우즈,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iOS, 앱,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뭐 기타 등등, 혹은 LTE, 5G, 뭐 이런 것들 다 영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한 20개 정도의 영어로 된 IT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20개보다 더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Let's talk about mobile or computer games one you love.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캐릭터 이름이라든지 기술 이름이라든지 스킬 이름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모두 다 영어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하나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영어들 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20개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아, 내가 정말 영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소프트웨어 프랙티컬 잉글리쉬, 즉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on't be scared.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많이 익숙해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더 듣기 위해서 먼저 실습으로 아래의 유튜브들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유튜브는 Why you should learn programming in English. 왜 프로그래밍을 영어로 배워야만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왜 더 유익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Basic English for Programmers 1, 2, 3. 세 개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감상하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어떻게 친숙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실습을 진행하신 다음에는 과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숙제인데요. 자, 첫 번째, read a page of your favorite mobile or computer game at English Wikipedia. 자, 영문 위키피디아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하나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된 거. 쉽진 않겠죠, 처음 읽어보면. 자, 한번 쭉 읽어보고 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네 싶으면 그 다음엔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해당 페이지를. 자, 해당 페이지를 번역을 할 때 그냥 번역하면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 툴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구글 트랜스레이트나 카카오 트랜스레이트나 카카오 아이 트랜스레이트나 아니면 네이버 파파고 등. 그래서 you can use a translate service such as Google Translate, Kakao iTranslate, Naver Papago, and so on. But you have to check some words and idioms because general English and software English are quite different.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영어들이랑 컴퓨터에서 혹은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영어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을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보면서 체크해 보시면서 그 해석된 번역 툴들을 이용해서 해석된 것들 중에 일부 단어의 뜻을 좀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 바꿔가면서 번역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한국어로 써있지 않아서 철자를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아, 이게 그 단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한국어 위키하고 여러분들이 번역한 거랑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어 위키의 내용이 좀 더 적을 수는 있습니다. 상당수의 위키페이지가 영문 위키페이지가 더 정보가 더 방대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한국어 위키페이지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시면서 한번 읽으시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어떤 페이지를 나는 해석을 해봤고 그 페이지의 해석 결과를 여기에 있다. 주소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하실 때 익숙하지 않은 또 서비스니까 구글 트랜스레이트는 주소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링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아이 트랜스레이트는 그다음에 네이버 파파고는 주소가 이렇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가장 많이 써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는 국산 서비스가 더 성능이 좋기도 하고 하지만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는 성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구글 서비스라서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
전공 영어에 대해서는 구글이 조금 더 낮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게임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영문 위키 사이트의 주소들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이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뭐 쿠키런이라든가 카트라이더라든가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라든가 던전 앤 파이터라든가 피파 온라인, 뭐 롤, 메이플 스토리, 뭐 마인크래프트, 옵치,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뭐 루미큐브, 스타크래프트, 서든어택, 워크래프트 3,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뭐 나는 좀 색다른 게임을 좋아해서 여기엔 없다 하시면 다른 게임에 대한 영문 위키 페이지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학교 강의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강의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해당 과목을 클릭하시고 질의응답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핸드폰으로 답변을 달 수 있는 건 즉시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 조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추후에 한 하루 정도 이내에는 제가 PC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강의 지원 시스템은 lms.cu.ac.kr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 접속하셔도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는 LMS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실습과 과제 잊지 말고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